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주말을 맞이해서요. 다음 주 막바지에 청약 일정이 잡혀있는 뷰티스킨을 좀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기업이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마녀 공장을 떠올리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눈 크게 뜨고 제대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뷰티스킨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뷰티스킨이라는 사명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코스닥 재수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소리냐? 2020년에 JS 글로벌이라는 사명으로서 상장을 추진을 했었는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철회된 히스토리가 있어요. 당시에 JS 글로벌이 원진 WN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 소유권을 두고서 노승원 전 원진 WN랩 대표와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철회가 됐고 21년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완전히 악화되는 바람에 상장을 재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21년 말에 자회사였던 뷰티스킨과의 합병을 하면서 재정비에 나서게 된 거예요. 이때 피지배 회사인 뷰티스킨이 JS 글로벌을 흡수 합병을 합니다. 합병 비율에 따라서 JS 글로벌 주주들한테 뷰티스킨의 신주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JS 글로벌의 최대 주주였던 김종수 대표이사가 뷰티스킨의 지분 약 50%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뷰티스킨은 JS 글로벌과 법인명은 다르지만 사실상 최대 주주와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다, 같다. 그래서 상장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자, 아무튼 뷰티스킨이 JS 글로벌을 품게 되면서 사업 영역이 훨씬 확장이 된 건 맞아요. JS 글로벌은 글로벌 화장품 유통 전문 회사였고요. 뷰티스킨은 화장품 OEM, ODM,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다른 회사의 화장품을 대신해서 제조하는. 그리고 원진 WN랩, JS 글로벌이 인수한 회사라고 했잖아요. 원진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일체도 양수를 해왔고요. 그런 JS 글로벌을 뷰티스킨이 흡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원진 WN랩은 뷰티스킨의 종속 회사로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셀비디, 이것도 JS 글로벌이 자체 브랜드 확보를 위해서 배우 성운의 소속사와 공동 출자에 설립한 회사래요. 샴푸와 생활용품 브랜드 사업이 목적이었으나 사업성이 없어서 20년에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장품 OEM, ODM이 주력이던 뷰티스킨이 유통 쪽으로도 경쟁력을 좀 더하게 됐고 자체 브랜드의 화장품까지도 갖추게 된 거예요. 종합 화장품 회사가 됐다는 거죠. 이후에 뷰티스킨은 또 자체 브랜드 확보를 위해서 배우 성유리와 공동 출자해 율리알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또 설립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뷰티스킨의 ODM, OEM 능력과 뷰티스킨이 이 JS 글로벌을 합병하기 전에 합병했던 유통회사가 또 있거든요. S&T 코리아라고. 이 S&T 코리아와 JS 글로벌 합병을 통해서 해외 유통망을 더더욱 확대를 했고 JS 글로벌 합병으로 인해서 원진과 셀비디라는 자체 브랜드를 확보했고 성유리 씨와 함께 만든 유리드라는 화장품 브랜드까지도 가지게 되면서 제조, 유통, 자체 브랜드 모두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했다. 네, 사업 영역이 훨씬 확장이 됐다라는 건데 사업 분야를 하나씩 뜯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선 OEM과 ODM 제조 부문 22년 기준 128개사를 매출처로 확보를 했대요. 이 회사들의 화장품을 단순히 대신해서 제조하기도 하고 먼저 좀 개발을 한 뒤에 이런 성분의 제품을 만들어보자 역제안을 해서 제조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분야는 꾸준히 어느 정도는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유통 쪽을 보시면 여기도 계속해서 유통 채널을 개척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사업 부문별로 매출 현황을 봤을 때 상품 유통 쪽은 3년 연속해서 매출 성장을 보였고요. 맨 밑에 OEM과 ODM, 제조 부분은 매출액이 그냥 꾸준한 정도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원진 WN랩은 원진 성형외과에서 20여 년간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개발한 고부가 가치의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원진 이펙트나 닥터 원진 들어보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것 같은데 21년부터 해서 단기 손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확 줄어들었고요.
이 원진 WN랩이 뷰티스킨에다가 제조를 맡기고 또 매출에 따른 로열티까지도 지급을 한다고 해요. 왜냐? JS 글로벌이 상표권까지 전부 양수를 해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뷰티스킨으로 흡수 합병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현재로서 수익성뿐 아니라 매출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율리아 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유리 씨와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라고 했잖아요. 비건 인증을 획득한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 유리들을 런칭을 하고 한창 마케팅을 했었는데 재무 상황을 보시면 21년에 매출이 47억 원까지 급격히 성장을 했다가 22년에는 25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운영 자금이 고갈되면서 마케팅 활동이 중단이 돼버렸다고 해요. 2022년에 버킷 스튜디오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강종현, 빗썸 최대 주주, 이분과 관계된 자금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투자금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1억 8,7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뷰티스킨은요, 이미 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리아엘에 자금을 투입한 상태예요. 2018년에 4억 5천만 원을 대여를 해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출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대출금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그 회사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50%였던 지분율이 57%까지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 율리아 엘도 뷰티스킨의 종속 회사로서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셀비디는 2020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청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체 브랜드가 다 어렵다면 지금 OEM과 ODM 쪽의 매출은 큰 성장이 없이 고만고만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상품 유통 쪽에서의 성장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약간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좀 찍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7월 공모주 워밍업 영상에서 또 얘기를 했듯이 여전히 소송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원진 WN랩의 노승환 전 대표가 원진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송을 너무 많이 걸어놨어요. 아무튼 소송 자체가 원진 브랜드 평판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 넘어가서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사 브랜드 제품 원진의 매출이 확대되면서 3개년 연속 매출은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23년 1분기에는 자체 제품 매출보다는 상품 유통 쪽의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아지면서 매출 원가율이 증가했고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대, 순이익률 2%대까지 훅 떨어졌어요. 확실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문제 삼을 정도로 나쁜 건 아니지만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모두 부진하다. 자, 그렇다면요. 사실 마녀공장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점수를 줄 만한 부분이 딱히 없다고 느껴져요. 사업 영역은 훨씬 크기는 하지만 매출 규모는 오히려 마녀공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마녀공장은 글로벌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뷰티스킨은 자체 브랜드 쪽은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액 성장률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20%를 훌쩍 넘겼던 마녀공장에 비해서 실적 면에서 뷰티스킨이 훨씬 아쉽고 재무 구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녀공장은 내실의 탄탄한 플러스 공모 구조의 메리트까지 좀 더해졌던 거고 뷰티스킨은 약간 회사 내용만 보면 조금 모르겠는 느낌? 자, 근데 얘도요 사이즈가 정말 초초소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모 내용 한번 보시죠. 44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희망 밴드는 2만 1,000원에서 2만 4천원을 제시를 했으니까 공모 규모가 상단 기준 106억 원, 시가총액은 848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상장은 7월 24일 예정이고요. DB금융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자, 신주모집 100%고요. 우리사주조합에 20%나 배정을 했더라고요. 상단 기준 약 21억 원.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6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다 소화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상장 즉시에 유통 가능한 물량 22.31%로 많지 않죠. 네,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준 덕분에 이렇게 20%대가 가능했고 또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 189억 원 밖에 안 된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12.35%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지금같이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좀 쏠려줄 때에는 아무래도 가벼운 게 장땡이라서 유통 물량의 강점이 부각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밖에 상장일에 바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유사 기업으로는 화장품 회사들 선정을 했고 평균 PER은 27.98배로 계산이 됐어요. 22년 순이익 33.5억 원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 25,722원을 산정을 합니다. 할인율 18.36%에서 6.69%를 적용을 했네요. 할인율이 너무 낮아요. 보시면 뷰티스킨은 상단 기준, 공모가 상단 기준의 PER이 24.94배로 25배 정도가 되거든요. 마녀공장은요, 공모가 기준의 퍼가 15배 정도였어요. 상장할 때. 그래서 유사 기업 대비해서 확실히 싸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뷰티스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부터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저는. 근데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은 떨어지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라서 절대적인 수준에서 가볍다라는 게 분명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사이즈 측면에서의 기대 때문인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5만 원 위로 껑충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제 느낌은요. 솔직히 물음표가 더 많은 기업이기는 한데 공모주로서는 유통 물량과 규모 메리트가 아무래도 너무 커서 기관들도 어떻게 평가할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웬만하면 수요 예측 결과가 평타 이상을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게만 나온다면 가벼워서 많이 오를 수는 있겠다 싶긴 해요.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계좌는 7월 12일까지 만드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11만 주가 배정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이 5만 5천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균등 한 주를 챙기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대 등급 따로 없이 전부 다 11,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는 1억 3,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금액은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